혹시 이런 아침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알람 없이 눈을 뜹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내립니다. 창밖을 잠깐 바라보고 TV를 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없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침이 길어지고 하루가 애매해지고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이러지? 괜히 불안하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정상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뇌는 조용히 속도를 늦추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느려지고 말이 줄어들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태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찾아오는 이 불안의 정체와 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3달이 지난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를 꽉 채워보내던 분이었습니다. 은퇴 첫 달은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보고 싶던 프로그램도 보고 그동안 못 쉬었던 시간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생겼고 밖에 나가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3달이 되었을 때 본인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히 피곤하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꺼내는 것도 조금씩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비슷한 흐름을 겪습니다. 처음에는 휴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료함이었고 그 다음은 조용한 무기력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주 천천히 본인도 모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태는 그저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조금씩 멈춰가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그냥 집에서 쉽니다. TV 보다가 하루가 다 갑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50대 이후 여가 시간의 대부분은 동영상 시청과 휴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취미 활동이나 운동, 사람을 만나는 시간은 줄어들고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은 점점 늘어납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걸까요? 몸은 움직이지 않고 생각도 크게 쓰지 않고 사람과의 대화도 줄어든 상태. 이 상태가 길어지면 우리의 뇌는 점점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극이 줄어든 뇌는 자연스럽게 활동을 줄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느려지고 판단이 늦어지고 말이 점점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의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리는 지금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멈춰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
앞으로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의지가 약해져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그 이유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관성의 덫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일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일을 해야 가치가 있고 바쁘게 움직여야 제대로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이 사라진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놀아도 되는 상황인데 마음은 계속 쉬면 안 될 것 같다는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놀이 근육의 퇴화입니다. 어릴 때는 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대 이후로는 노는 방법을 점점 잊어버립니다. 취미도 사라지고 즐거움을 찾는 방법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막상 시간이 생겨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교와 눈치입니다. 이 나이에 이걸 해도 될까?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행동을 막습니다. 조금이라도 능동적인 활동을 하려 하면 스스로 제동을 거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못 노는 게 아니라 놀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로 오랜 시간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이 공허함은 이상한 감정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를 이해하고 다시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는 충분히 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휴식이 정말 회복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TV를 오래 보는 것,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겉으로 보면 편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이 시간을 회복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극이 부족한 상태로 인식합니다. 자극이 줄어들면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활동을 더 줄입니다. 그래서 더 피곤해지고 더 무기력해지고 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더 지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쉬었는데 더 피곤한 상태. 이건 정상적인 휴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착각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있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길어질수록 대화가 줄고 표정이 줄고 감정의 자극도 줄어듭니다. 결국 사람과의 연결이 약해지면서 마음의 에너지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휴식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자극입니다. 움직임이 있는 시간, 사람이 있는 시간,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있는 시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뇌는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쉬는 방식이 혹시 나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쉬어야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놀아야 할까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이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 여유 있을 때 하는 것, 혹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이후의 놀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놀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몸이 함께 움직이는 놀이입니다. 가볍게 걷는 것, 등산을 하는 것, 공을 주고받는 것처럼 몸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뇌도 함께 깨어납니다. 두 번째는 혼자가 아닌 놀이입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대화를 나누고 서로 반응하는 과정 속에서 뇌는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혼자 하는 활동보다 둘보다 셋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돈이 목적이 아닌 놀이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한 활동은 다시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텃밭을 가꾸는 것은 놀이가 될 수 있지만 수익을 목표로 하는 순간, 그건 노동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 놀이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놀이는 어떤 것일까요? 몸을 더 지치게 만들고 혼자서 오래 지속되며 돈과 결과에 집착하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은 겉으로는 여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에너지를 더 소모시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이 정말 나를 살리는 시간인지 아니면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인지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2단계에서 멈춥니다. 뭘 해야 할지는 알겠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휴대폰과 TV에 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조금만 줄여도 그 자리에 다른 행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 이후에는 휴대폰을 멀리 두는 것,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하루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몸을 쓰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집 앞을 10분 걷는 것,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생각도 함께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짧은 통화 한 통, 가벼운 인사 한 번, 이 작은 연결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듭니다. 대화는 뇌를 가장 빠르게 깨우는 자극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루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지나면 오히려 하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10분이 쌓이면 하루가 바뀌고 그 하루가 모이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금 필요한 건 대단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바로 시작할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지금 이 선택이 앞으로의 시간을 결정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1년 후의 모습이 달라지고 5년 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는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 그 시간이 반복되면 몸과 마음 그리고 뇌까지 조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작은 움직임이 있는 하루, 사람과 연결된 하루, 새로운 자극이 있는 하루는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차이가 쌓이면서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더 바꾸겠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변화는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면 앞으로의 시간은 여전히 살아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대로 멈춰 있으면 시간은 흐르지만 삶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크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단 10분 몸을 움직이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작은 자극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 시작이 앞으로의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놓습니다. 놀이는 사치가 아닙니다. 남는 시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여유 있는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퇴 이후의 놀이는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청춘의 놀이는 빠르게 타오르는 불꽃이라면 지금의 놀이는 천천히 오래 타는 장작불과 같습니다. 조용하지만 오래 따뜻하고 지속적으로 삶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실제로 자기만의 놀이를 가진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활력도 높고 건강도 좋고 삶의 만족도도 더 높습니다. 결국 차이는 하나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인지 나를 살리는 시간인지 이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바꿉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놀이를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작은 계기가 되셨다면 지금 떠오르는 그 한 가지를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삶을 지키는 중요한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